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아름답고요. 아셀 지파의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 불리는 이유. 바로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얀 사암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아름다운 조화와 도시를 감싸고 있는 수백 년 된 이야기까지. 성지가 좋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 아셀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성지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이강근입니다.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 록다운도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네 번째 2년 내의 총선으로 굉장히 이 선교 분위기도 있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건강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정말 그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아셀 지파에 언급되었던 악십이라고 하는 옛 유적지, 그리고 바로 남쪽에 악고라고 하는 아마 북쪽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 악고를 소개합니다. 네,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셀 지파의 땅에 찾은 곳은 바로 지중해가에 보시죠. 바로 악십입니다. 악십. 바로 나할 크집에서 쭉 나오면 나오는 성읍이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셀 지파에게 배당된 이 악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십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악십, 악고, 가이샤라 등등을 이루는 지중해가의 중요한 요새를 겸한 성읍입니다. 오히려 정작 이 아셀 지파가 배당받았을 때는 이 강에서 점령하지 못했다가 후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지중해 해안가의 많은 건물들은 이렇게 쿨칼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모래가 굳어서 형성된 사암, 이 주 건축 자재고요. 그래서 이 악십, 악고, 가이샤라 요바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지중해가의 전형적인 건물 재료가 바로 이 쿨칼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중해 해안 도시들이 또 그 나름대로의 운치와 멋이 있기도 하고요. 이 지중해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언제 봐도 온화한 날씨와 그다음에 아주 푸르른 그 바닷빛이 참, 그래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도 고대로부터 성읍이 있었고 또 로마나 십자군이 와서도 이 지중해가에 빌라를 겸한 그들의 이 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이 악십에서 조금 한번 바닷가로 내려가 보는데, 야, 이게 또 이 모래바닥이 아닌 사함의 지중해는 아름답습니다. 언제 와도 아름답고요. 더욱 지중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쿨칼이라고 하는 사함입니다. 모래가 굳어서 형성된 이 쿨칼 사함이 아주 지중해 해안가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함을 잘라내서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지중해가의 건축 재료죠. 네, 이 쿨칼 사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아셀 지파에 접한 지중해가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가장 이스라엘의 이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이 지중해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가진 그러한 그 위치의 특징이 있고요. 라일라 아니 히가 티포 이제 샤르 파투악 אני אפתח לך את השער, כן. ותתקדם עד הסוף. יש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12지파의 땅을 탐사하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한번 이 숙박을 하면서 이제 지역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100번을 와도 그 코스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숙박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우리가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것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입소한다는 것을 지중해가에는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시카마라고 하는 이 나무가 참 많아요. 네. 빨리 자라고 목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지중해가의 이런 나무들은 각 도시와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두로, 또 시돈, 하이파, 아꼬, 나하리아, 가이샤라 등등 그 해안가 쪽에 네.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또 로마나 헬라나 십자군이나 이렇게 이 외지에서 온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중해가를 이동을 하면서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상징적인 나무가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무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숙소가 어떤지. 이게 이제 소박한데요. 보면 이게 하나의, 보시죠. 아주 단촐한 침대에 이 단촐하지만 지중해가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자보지 않고는 일몰과 또 아침에 아주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게 숙박이 가능하잖아요. 보시죠.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 지는 지중해의 해를 보시고 뭐에 있어요? 이게 속에 다 네. 살아있네요. 조개예요. 소라. 소라, 지중해, 또 특히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뿔고동,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파란색을 축출하는 그러한 색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바닥이 모래사장이 아니고 이미 굳어서 된 바위, 또 그것이 역시 이제 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참 보시죠. 해가 막 넘어가는 지중해의 모습을 보시고, 자,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찾은 곳은 남쪽에 차로 한 15분, 20분에 있는 아꼬 보시죠. 이 아꼬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1,200km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이 아꼬고요. 이 아꼬의 모든 건물이 사함으로 되어 있는 그 색깔 자체가 또 우리에게 정말 이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의 맛을 주고, 참 역사적인, 특히 이제 신약 시대 때에도 아꼬가 이렇게 이 돌레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여전히 이 전통 방식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보여줄 것이 뭐냐면, 이게 십자군 시대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어서 이 나폴레옹 시대까지 있었던 아꼬의 성벽이 유명한데, 이 호텔은요 그 성벽을 그대로 호텔로 활용한 것이죠. 호텔이긴 하지만 명물 중에 하나가 아꼬텔. 이 호텔은 아꼬의 성벽을 그대로 호텔로 꾸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성벽인데 기술적으로 가지고 문을 만들고 이 안에 엘리베이터와 호텔을 준 거예요. 네. 이거 보시죠. 어떻게 이 수백 년 된 성벽을 그대로 이 무자루듯이 잘라내고 문을 만들고 그 성벽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이게 이제 아꼬텔 보시죠. 이곳은 이제 성벽에 이 경비대가 있었던 곳, 그 한 이 공간을 이제 호텔과 이렇게 보시죠. 그대로 이 식당을 만들었고, 또 천정을 보면은 그대로 이것은 벽에. 성을 지키는 성문에 네.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호텔의 구조로, 이것은 호텔 식당이죠. 네. 그리고 전형적인 십자군과 오스만 터키 때의 그 구조를 그대로 호텔로 만든 겁니다. 이 성벽의 경비 초소나 망대,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던 곳을 이렇게 운치 있는 호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공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만든 아크호텔, 나중에 한번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 우아한 고풍스러운 곳에 숙박을 원하시면 한번 바로 이게 이제 호텔 바로 위에 이렇게 성벽이 있고요. 이 성벽의 너비가요 보통 20-30m로 굉장히 두꺼운, 그만큼 이 악고 성이 이 굉장히 견고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성벽의 너비와 참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거리에는 옛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현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공존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래시장을 한번 가 보는데요. 예, 살아있어. 야, 오늘 아침에 막 잡아온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소를 몰려고. 네, 뭐 이 새우 또 온갖 다양한 생선, 오징어? 사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이 지중해에 얼마나 많은 생선들이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또 오스만 제국 때의 우리 그 엿가 같은 건데 정말 정말 맛있고요. 맛있고 또 이 달다고 해서 그렇게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니고 온갖 너트와 또 다양한 것들을 이게 악고에 오시게 되면 꼭 이 맛있는 이 다과를 꼭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곳곳에서 이 생선과 이 악고는 해안가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풍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고요. 제가 이제 이 악고의 한 후무스집을 갔는데요. 보시죠. 네, 아주 뭐 후무스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맛있게 한 후무스를 꼭 한번 맛을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른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찾았어요. 바로 나오네 그냥. 네. 후무스. 올리브 그림은 마음껏 아침으로 아주 강추를 하고요. 또 듬뿍 올리브를 뿌려야 이게 건강식 아닙니까? 악고 시장 통해서는 꼭 후무스를 먹어야 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정말 아침으로 이 후무스집에서 공짜로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이 커피가 아랍 커피. 이 악고의 시장통을 1000년을 지켜온 아랍 커피입니다. 네, 진한 고풍스러운 도시에서의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주문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정말 이 콩으로 만든 최고의 음식이 후무스이고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악고의 후무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또 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제가 하도 이 후무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한번 후무스에 대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요. 또 코로나 기간에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그 거리를 거닐면서 다양한 온갖 재미있는 그게 또 바로 여행의 맛이기도 합니다. 또 이 거리마다 이 어촌에 또 이 마을답게 또 고기를 잡는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건 이제 그 낚싯줄을 꾸미는 것을 잠시 이렇게 보게 되셨고, 해치가 이렇게 큰 동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닷가에 이 고기 잡는 배, 또 현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또 배 타기. 악고가 항구 도시니까 배 한번 타면서 악고 성체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이게 또 비싸지가 않아요. 한 뭐 5불, 10불 정도면은 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지중해를 이 악고의 고풍스러운 그 도시를 보면서 성체를 보면서 배를 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마침 또 열었어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마음껏 이 지중해 성경의 땅의 도시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탁 트인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자, 잠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악고의 도시 모습들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참 이 악고가 역사적인 도시만큼 운치 있는 골목이 참 많아요. 네. 또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게 단지 자원봉사로 한다 그럽니다. 이 악고의 관광적인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아티스트? כן, ציור, בישול, אבל זה אנחנו תורמים, זה לא כסף, לא היום. 아, 네. 이것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악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도시 한켠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빵을 구워온 빵집. 악고의 빵집입니다. 이 빵 굽는 것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요. 예전에 나무로 불을 지폈다면 지금은 이제 가스불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해서 빵을 굽고 까마샤니 왔다고 이 어르신 אני פה כן. 68, מקצוע 72. היום בן 11, היום 83. 콜라 카봇. 예. גם לך. 83세시고 11살부터 이 일을 68년째 해오고 있다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악고의 유명한 이제 성체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특히 이 신약 시대부터 있었지만은 십자군 시대 때 지금의 모습을 많이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또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라고 할 만큼 고대에는 십자군 성체로 유명했던 곳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안쪽까지 보시면 그 안에 역시 뭐니 해도 악고는 십자군 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빼앗긴 이후에 십자군의 수도였기 때문에 십자군의 요새를 보시고, 무엇보다도 성체에서 바닷가로 이어진 터널, 그만큼 이제 그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바닷가와 요새를 오갈 수 있는 이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성 내에 있는 하수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서도 바닷가와 성체를 오가는 그러한 비밀, 통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00~900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터널을 보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바로 이 바닷가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곳이 비밀 통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 악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된 땅 중에 이 악고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성지순례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지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아셀 지파를 찾으시고 특히 악고를 꼭 찾으셔서 천년의 도시에 흐르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났던 돌레마이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셀지파의 땅 잘 봤습니다. 지중해도 너무 아름답지만 또 고풍스러운 유적지 분위기가 더해져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적지가 있는 것은 이 내륙의 이 세력을 잡은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했고, 또 십자군처럼 외부에서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또 내륙의 그 원주 세력들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요새가 이렇게 있었고요. 특히 악고는 이 지중해의 이 관문 중에 하나로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래된 축척 도시를 보시게 됩니다. 네, 악고가 그렇게 고풍스러운 도시인 줄 몰랐는데 신약 성경과도 연관이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우선은 이 모든 역사 이전에 이 신약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악고를 두릅니다. 네. 다만 그때의 지명은 돌레마이. 돌레마이가 바로 오늘날의 악고입니다. 네, 역사적인 이야기와 또 지중해의 아름다움은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악고의 시장이라든지 또 오늘 제가 지금 멀찍해서 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와서 보셨던 악고 성, 그리고 드론으로 본 이 악고의 모습은 아마 누구나가 한번 부러워할 만한, 꼭 오고 싶어 할 만한 아셀 지파의 땅 악고였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적지가 참 인상 깊던데요. 악고와 십자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9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십자군이, 특히 이 3차 십자군 때에는 결국은 이 아랍 세력에 밀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 악고가 십자군의 수도였기 때문에 십자군 시대 때 정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풍경이 아름다웠던 악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